네.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 창고. 원래 책을 잘 쓰는 분은 말씀을 좀 못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하는 분은 책을 못 쓰든지 했는데 우리 저자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김영환 저자가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대법관들 청문회 하면서 뭐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은 그 청문회보다는 이 안 사람이 털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자 김영환의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인사. 네, 먼저 인사하시고요. 네. 자. 네. 네, 앉으시죠. 네. 되게 어색하시죠? 네. 먼저 그 마이크를 좀 빼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오늘 이렇게 저자와 함께하는 이제 북 콘서트 시간이니까 또 그 아내로서 하실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그 아내분 본인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은 저하고 똥끼리 만났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못 배우신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노동자 생활을 하던 1985년도에 84년도에 만났습니다. 불호공단의 협진전자라는 곳에 전자 여공을 하고 있었고 저는 신한일전기가 나오는 짤순이가 나오는 신한일전기라는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애들을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힘들 때 만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분 보고 자기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다른 말을 할까봐 우리 저자께서 말씀을 막아버리셨어요.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도 좀 있었고. 네네네네네네. 그 사실관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84년도에 만난 거는 맞고요. 제가 그때 이제 공장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저 불호공단에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순 일하다가 나중에는 승진해가지고 그 검사하는 반장까지 승진해가지고 다닐 정도로 다녔었고 이 사람은 그때 현장 같은 데 다니고 있었고요. 신한일전기에 취업한 거는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 네. 그때 취업했었던 거고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정확히 아시는 건데 네. 요즘에 그 연예인들 보면은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우리 김영환 저자 남편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미남입니까? 아니면 어디 성형을 좀 고친 데가 있습니까? 원래 잘생겼어요. 아, 원래요? 네. 그러면은 그 아내로서 네. 사실은 저는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이제 한 5년 되니까 제 아내가 항상 그래요. 여보, 함부로 다니면 안 돼. 왜냐면 여자한테 연예인이니까 또 어떻게 된다. 근데 저도 이 정도인데 보니까 남편분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혹시 여자로서 솔직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늙고 얼굴 계속 동안으로 있고 저만 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하거든요. 네. 사모님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 저자의 이력을 보면요. 뭐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연대 치대를 다니다가 사실은 그냥 제대로 다녔으면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굳이 이 험난한 길을 걸어서 또 학생 운동하다 감옥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 치과 원장님 하면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을 선택했나 정치 쪽을 아내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어떠세요? 왜 그러셨어요? 네. 저는 사실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치과 의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 정치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치과의사 생활을 하는 거가 본인이 욕구에 다 차지 않으니까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인으로 문학사에 남는 시를 쓰는 그 문학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세 가지 중에 제가 해야 되겠대요. 네네네. 그중에서 제가 하라고 시키는 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면은 뭔가 자꾸 그 뭐 룸사롱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제 아내도 그런데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많으니까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었었고. 네네네. 그래서 사업은 안 시 됩니다. 쓴다고 네. 하는데 그때 이제 시 쓰면서 문인들하고 많이 어울렸는데 네. 굉장히 생활이 좀 그 규율이 없고 힘들잖아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정치가 그 오픈된 어쨌든 공인으로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정치 시작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정말 제가 실수했구나. 예, 금방 알게 됐죠. 네. 지금은 이제 쭉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아내로서 좀 불안불안하고 힘드시죠? 예, 힘들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오늘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봐잖아요. 왜냐면 솔직한 부부 토크니까. 자, 두 분은 한 달에 뽀뽀를 몇 번 하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 다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눈 맞추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안 합니다. 가슴 아파. 아니, 왜 네. 아직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남편분이. 남들 있을 때 못합니다. 아. 충청도 촌놈이라서 네네네. 굉장히 못합니다. 아유, 촌놈아,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저자님께서, 의원님께서는 좀 사랑 표현 그거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말을 못해요. 쑥스러워서. 아. 사실은 잘합니다. 둘이 그래요? 있을 때만. 둘이요? 네. 그러면 좀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부들을 위한 행복 재테크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남자들이 사실은 한국 남자들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하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사랑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잠깐만 제가 요거를 좀 땡겨 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좀 땡겨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저자가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아내한테 한번 프로포즈 한번 해보는 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무 안 꿇어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포즈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네네. 뭐. 네.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매번 이 광주에 와서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 방송을 하러 오면은 참, 뜻깊은 게 또 제 아내도 학교를 이곳에서 다녔는데, 두 분 다 아까 얘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두 분 다 유공자시라는 말이에요. 네. 네. 그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아까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1977년도인 제가 대학교 5학년, 본과 2학년, 예과 2학년과 본과 3학년을 거의 마친 상태인 11월 달에 대학교에서 있었던 학원 민주화, 유식론법 긴급조치를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를 해서 20개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나오니까 8월 15일이 돼서 두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11.6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몇 달 후에 1980년 3월 달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서울의 봄이어서 학생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운동 지도부에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5월 16일 날 저녁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5.17 그 사태가 있을 때 집에 총을 들고 와서 머리에 총을 대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42일 동안 거기에 이제 구금이 돼 있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저를 이렇게 가둬두고 있었던 경찰관이 그 합동수사본부의 경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아주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광주가 고립되고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기 부모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광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2일 동안 조사 고문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이 광주 시민 살육 작전이라고 하는 김현장 씨가 쓴 전두환의 광주 시민 살육 작전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 배포하는 일을 시작하고, 또 광주 사태를 전국의 항쟁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참여를 하고, 대학이 개강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다시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1년 동안 수배를 받고 대학은 또 죄적을 당하고, 이렇게 된 것이 광주 유공자가 되는 그 결과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만은 이제 아내는 또 아내대로 그런 저항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의 아픈 현실이고,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 뭐 가족이나 지인분들, 친척분들이 좀 뭐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얘기긴 하지만서도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위로도 될 수 있어서,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네. 분은 또 저는 그 당시는 저희 남편하고 이제 만나기 전인데 네네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11.6이 나고, 그 전에는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 유신 체제에서는 이제 학생회를 없애고 학도 호국단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11.6 이후에 저는 그 숙명여대를 다녔는데, 그때 거기서 학원민주화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 5월 이제 80년 5월에 저희는 이제 저는 그때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역 광장 시위,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서울역 광장 시위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5월 18일에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저는 교생 실습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고, 저희 친구 동료들하고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 신문에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그때 이미 이제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광주의 고립을 그 전국에 이제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 남편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친구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자취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프린터로 다 뽑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리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사기로 이렇게 밀어서 그런 유임을 만들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가가호호 몰래 이제 그 알리는 작업을 한 거죠. 집집마다 집어넣고 또 우편물로 만들어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몰래 갖다 넣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행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굉장히 무서운 그 때였지만 그거를 잡히지 않고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학기에 개학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고 돌아가고 그러는 그 사실이 굉장히 현실감도 없고 너무 그 화가 났고, 좀 받아들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거는 정말 너무 뭔가 우리가 부당하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논문 말씀을 졸업을 하는데 11월 달에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계엄 철폐하라는 것과 전두환 그 물러나라는 그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학교에서 데모를 하게 돼서 저도 역시 학교를 제적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선정하는 데에 인정이 돼서 저희가 둘 다 광주민주 유공자가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그때 생각만 하더라도 네. 이제 지금 또 눈물이 고이니까,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우리의 다 아픔일 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저희가 또 그거를 또 치유를 하고 또 그걸 또 넘어서야 되는데, 좀 제가 괜히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좀 그 남편을 솔직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함께. 사실은 참 그 치과 원장만 해서도 잘할 텐데 안 그래도 아내 속을 좀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또 남편분이 이 책만 낸 게 아니라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 아내가, 사실은 아내가 보는 게 정확한 눈일 수도 있는데, 내 남편이 대통령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떤 걸 잘하니까 저 남자가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사실 했죠. 네, 그게 어찌 보면 솔직한 얘기겠죠. 네, 두려운 일이고 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말로가 다 좋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도전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고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는 한 큰 꿈을 갖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말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후보들 계시지만
아무리 봐도 저희 남편이 제일 잘할 것 같거든요. 역시 부천구슬하고 네. 아무리 남편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역사적인 시대에 네. 맞게 그 자기 역할을 해왔고 아까 네네. 민주화운동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정치하면서 정말 그 사리사욕이나 이런 거 챙기지 않고 네.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국회의원 사선하는 동안에 그 사선이라는 게 그 세월이 만만한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지만 행정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전 국민들의 뭐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잘 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굉장히 그 필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실패한 대통령들의 그 실패한 원인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를 너무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보다는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정치권에서 정말 쓴맛 단맛 다 보고 거기서 단련되고 거기서 배출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신이 대통령 가면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 내놔도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네. 잘생겨서? 자, 그러면은 그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부탁해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니까. 그 남편으로서, 아내가 보는 남편으로서 이거는 참 좋은 점인 것 같다. 어떤 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음.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쉽게 포기 안 하고 끝장을 보고 정말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는 정말 못할 일이다. 네, 이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창조적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뭐 10명 중에 그만해요. 9명, 그만 표 떨어져요. 10명 중에 9명이 뭐 네. 이라고 해도 본인의 머리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장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남편으로서 고쳤으면 좋겠다. 뭐 네. 사랑 표현을 뭐 네.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사실은 바깥일,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안에도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자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네. 요런 거는 좀 우리 아빠 고쳤으면 좋겠다. 일단 시간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제일 못 하는 거, 뭐 기념일 챙기는 거.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결혼기념일은 네. 4월 21일이에요. 그리고요? 네. 이거 본인 생일도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일 안 챙기는 걸 그래도 섭섭하지 않은 거는 자기 생일도 모른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잠깐 일어나시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시간인데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생, 물론 이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등을 맞대시고요. 서로 한번 등을 맞대시고 서로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고개를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돌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고개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오늘 두 분 늦동이 나라고 방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유명 호텔에. 자, 눈을 감으시고,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왕이면 천생연분이니까요. 우리 저자께서 마이크를 조금 내리시고 제가 아까 보니까 참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별로 안 한 남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면죄부를 드리려고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수고했어라고 하고 우리 보레나 뽀뽀 한번 해주시죠. 자, 멘트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멘트를.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는 좀 우리 아내분도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마이크 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준비 안 됐으면 제가 직접 내려가서, 마이크가 준비 안 됐으면 혹시 우리 김영환 저자, 김영환 의원님과 우리 또 아내 되시는 분에게 좀 요거는 좀 궁금하다 해서 몇 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네, 제가 그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질문을 드리면 잘 못하니까 잠깐만 우리 일어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섹시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네,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그 요즘에 사실은 뭐 살기가 뭐 팍팍하고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저자 김영환에게 묻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생활적인 것도 괜찮고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 잘 몰라서 그런데요. 참 행복하게 보이시네요.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자, 참 행복하게 보이시네요라는 거는 안 그럴 수도 있네요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지금 몇 살 왜냐면 사실은 그 가만 사성에서 가족이 또 행복해야 되니까 가족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7살 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살 터울로 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남 2녀, 3남매예요. 네. 뭐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 더 낳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녀 교육이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 두 분 중에 누구 대답해 주는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저희는 우리 애들 말에 의하면 방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목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방목한 것이 좀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방목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를 주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렇게 뭘 찾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방목한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혹시 뭐 자유스러운 거 오늘은 그 북카페 저자니까요. 뭐 정치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 아니면은 뭐 술은 몇 잔 드시는지 그런 얘기도 좋고요. 근데 먼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좀 밝혀주시고. 저 월산동에 사는 이일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만약에 김영환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앞서서 좀 정리해드리면요. 사실은 그 6개 또 자격증도 있잖아요. 또 왜냐하면 또 그 밑에 또 저임금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마음을 또 아실 것 같으니까 이거를 또 미리 한번 듣고 싶다는 또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우리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경제 민주화.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좋은 일자리는커녕 직업이 불안하고 또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뭐 해결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말씀은 아마 저 말고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문제 또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늘리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자리 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산업,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또 그 좋은 일자리에 취업 특히 청년 실업 제일 심각하고 또 노인들 실업 문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걸 잘 강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같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고 토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먼저 앞부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안해제 사는 김윤섭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해서 나는 우리 선산김씨 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문중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선산김씨 강유 전남 정치인회 회장을 전에 하고 금년 말에 금년에 만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중이든지 가만히 보면
정회에 가서 당인들 정회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러면 정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데는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선삼김 씨도 전남에 호수는 1000호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해보면 10분의 1도 안 와. 그래서 정회할 때마다 애족합시다 말만 해도 정회는 실제 참석을 안 하는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 강주 전남 종친회에 꼭 한번 참석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 이거 난감한 질문이에요, 이거. 그거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라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종친 뭐 이런 그 족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집안도 이렇게 많이 찾게 되고 또 급하니까 지금 요즘 같아서는 급하니까 어제는 장흥에 있는 우리 선생김 씨 그 어디시 관산인가요? 관산 척산에 있는 그 집성촌을 갔습니다. 한 집 빼놓고는 다 선생김 씨랍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 동네로 좀 꽂혀야 될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전필재 김종직이라는 분이 계신데 단종을 죽인 수양대군의 그 일을 역사적 기록으로 적어서 그 상소를 한 조이제문이라는 엄청난 그 일을 해가지고 삼족이 멸하는 그런 멸문지화를 당했고 또 부관 잠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유학에 아주 그 굉장한 영향을 준 퇴계이황과 난명조식에 영향을 주고 그 스승이라고 볼 만한 그런 분인데 그분을 늘 생각합니다. 정치하면서 정말 그 도끼상소를 하고 사약을 기다리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우리 선비들이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좌고우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문에 이런 좋은 스승이 계시다는 것도 저한테도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문에 이제 자주 오실 것 같고,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죄송합니다. 여기 왜냐면 또 어르신이 또 안 가면, 아따,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러실까봐. 어르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은 전라북도 부안의 우반동의 반계 유형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오랫동안 유배를 왔고 또 그 뒤로도 뭐 존재 이백규 또 교남 하백원 모두 전북의 이재 항윤석 선생 등 많은 실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세에 실사구시나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자꾸 편가르기 또 펴나누기 뭐 이런 것이 자꾸 행해서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 잘 믿으면 무당 부자 되고 안 믿으면 너희들까지 뺏어간다 그런 그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말하듯이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실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이 지금 후보 나온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은 우리 김영환 후보자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적 병폐를 과학기술로 치료해야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딱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붙여서 당신 좀 앉으시고 제가 그 좀 빠진 말씀 오늘 제 아내를 이렇게 불러 세운 것은 제 아내를 뭐 자랑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콘서트가 아마 우리나라 정흥정 사상 부부가 같이 하는 콘서트로는 최초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최초에 도전하는 일들이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역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내조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늘 반려이지만 동지고 또 어떨 때는 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한번 그 무대에 올려서 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 얘기를 좀 들어보는 콘서트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만하게 생각 마시고 따뜻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광주에 대해서 참 우리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서만 말씀이 아니라 두말할 나위 없이 아버님, 어머님을 제해놓고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랑이 있고 세상을 뜨시고 난 뒤에도 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가는 과정에도 제가 그분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얘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와 전남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앞으로 복받은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이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억압과 차별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이 세상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이 동남 해안이 중심이 되어 있던 이 경제의 중심, 물류의 중심이 지금 서남 해안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물류가 대략 3배 이상이 이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물류의 중심이 이쪽으로 와 있고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 서남 해안으로 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의 장점을 죽이고 난개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진행되는 이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을 좀 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 광주과학원 제가 많이 가보고 또 이 광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불공단을 포함해서 이쪽 호남 지역의 공업이 과거보다는 발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과학기술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문적, 예술적,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어서 이 광주 전남이 예향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토양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광주의 이 역량을 잘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다도해를 중심으로 한 이 그 전라남도 지역의 풍광과 아주 유려한 이런 자연 환경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장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장흥 강진의 도자 백자와 청자의 이야기, 거기에 그 한승원 선생 또 이청준 선생님을 포함한 문학의 그 많은 자산들 또 그 다도해가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그 관광의 그 자원과 보고 강과 산과 호수가 우러진 이런 지역을 보면서 환경생태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지역이 광주 전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발전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광주 전남이 앞으로 복받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트리플 악셀론을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이 정말 살기 좋은 가장 복받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제가 집권한다면 저는 오늘 아내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원도 출신인 아내와 충청도 출신인 제가 광주가 고립되었을 때 둘 다 우연히 우리가 짜고 한 것도 아니고 광주항쟁으로 아내는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전두환의 법정에 서고 또 전두환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과 저도 목숨을 걸고 그때는 투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죽으면 이제 망월동으로 오는 거니까 저를 미래의 망월동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망월동
주민등록 하나 주시고 저를 호남의 아들로, 제 아내를 호남의 딸로 좀 받아주십사 하는 그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오늘 콘서트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3박 4일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광주에서. 제가 생애에 이렇게 긴 시간을 광주에서 보낸 것이 처음인데 어제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며칠 만에. 만났는데 아내가 어제 저한테 우연히 던진 말인데 이 말이 저를 잠을 못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 말은 안철수와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안철수 교수님 너무 얄밉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얄밉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선하는데 어제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책이 아마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우리 이 민주당 경선에 가지 않고 글로 가고 있고 또 올림픽도 이래서 글로 가고 있고 이게 가지나 흥행이 돼야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알려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장이 서질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힐링 캠프라고 거기에 뭐 벌써 다 이게 녹화를 해놨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 우리 기자님 맞습니까? 힐링 캠프에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에 있을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제가 임명한 적이 있는 분이고 또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가면 이렇게 다 아는 사이인데 나라가 정말 그분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 지금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 같은 산문을 하나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영혼이 맑은 성장한 사람이, 이게 안철수 교수입니다. 어느 영혼이 맑은 성장한 사람이 풍랑을 만난 대한민국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말수가 적은 교수 한 분이 상처 깊은 이 나라의 속사를 힐링 캠프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안철수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해 생긴 기현상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경종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정당 정치와 무능한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말없는 국민의 분노의 결정입니다. 정당 정치는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민주당의 경선은 초라한 2부 리그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죽음을 넘어 이룩한 지난날의 꿈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무관심의 늪속에 가두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울리는 징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이 분노의 숲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결코 안철수 교수의 힐링 캠프로 이 나라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은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내일은 안철수 교수에게 손을 흔든 손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 분단된 이 민족을 단 한
사람의 맑은 영혼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광주 항쟁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도 창조하고 계승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희망의 깃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우리 현재와 과거를 흔들고 있는 태풍입니다. 안철수는 그대와 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안철수 교수에게 희망을 거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이 이렇게 화병을 앓고 있고 이렇게 고단하고 단내가 나는 이런 국민들을 정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도대체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것이지 안철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민주당이 쇄신하지 못하는가? 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왜 우리가 우리 후보를 내서 키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좌우우면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안철수 교수에게 희망을 찾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우리 민주당 안에 있어야 되고 저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정치를 그만두고 여기 우리 이명환 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정말 시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2부 리그의 컷오프나 걱정해야 되는 제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피 흘려서 싸우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버리고 노력하고 야당이 여당되는 정권교체의 길에 밤잠을 설치고 정당을 바꾸는 일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고수하다가 낙선하고 이런 일들이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그동안 준비한 정책도 노선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정당이 필요하고 우리는 민주당을 다시 세워야 하고 우리는 다시 국민들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시스템으로 제도로 입법으로 이렇게 보완하지 않고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설득해야겠구나. 잘못하면 또 우리가 잘못된 대통령 뽑아놓고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충정으로 이 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도 안철수를 지금 지지하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 12월 대선에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설 것이고 또 가능한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변을 만드는데 저를 여러분께서 도구로 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왔다 가셨는데 김준태 우리 시인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죠? 가셨고 우리 이명환 선생님이 이 지역에 원로 소설가시고 시인이시고 3대째 문학을 하시고 계시고 6.15의 대표시고 어제 또 출판기념을 하셨는데 아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우리 종친의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난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인사 좀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선생님들 또 중소기업 중앙회를 포함한 기업인들
또 우리 치과 의사들, 또 전기 기술자, 우리 손님 들어보실까요? 우리 회장님하고 다 오셨었는데, 다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고, 또 우리, 많은 부분을 또 보내주신 우리, 또 우리 회사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명나게 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정치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번에 크게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주변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일어나세요. 왜냐면은 또 우리 어르신이 사실은 인터넷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인터넷에서 또 뭘 적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오마이뉴스 첫 뉴스에 경기방송 리서치부에서 지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여론조사 결과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김영환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 주자가 4.2%의 지지를 얻어서 민주당 7명 중에서 4위를 차지하셨고 그 뒤로는 정세균 상임고문 3.9%, 박준영 전남지사가 2.4%, 조경태 그분이 1.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강주민주화운동의 선구자요 부부 유공자가 이렇게 되신 분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고 적극 홍보 후원하여서 4위와 1위를 내고 그래서 대권주자가 되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꼭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 후원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오늘 우리 저자님과 함께 북콘서트인데 저한테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의 좀 말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사실은 끝내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또 왜냐면은 어르신이 인터넷을 보고 다 적어 오셔갖고 또 중간중간에 철자가 몇 개 틀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셔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북콘서트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북콘서트 오늘 저자를 위해서 또 부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또 책 성공하시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신 다음에는 또 저자와의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시고 가면서 자, 제가 행복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주 우남천국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회사를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